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상하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1086페이지에 제2절 분할채권관계 보겠습니다. 상하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의와 성립, 양가 1번에 의. 분할채권관계는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나 채무자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 민법은 이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급부하가 성질상 불가분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도 없으면 분할채권관계로 된다. 분할채권관계에는 채권자가 여럿인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여럿인 분할채무가 있다. A, B, C가 공유하는 건물을 D에게 300만원에 매도한 경우에 A, B, C의 매매대금 채권이 분할채권의 예이고 E가 건물을 FG, H에게 매도한 경우에 FG, H의 매매대금 채무는 분할채무의 예이다. (108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리거래 성립. 분할채권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가 가분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학설적 일부분에는 분할의 원칙이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며 특히 분할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실효성을 약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다 넓게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에 대하여 로마자 2번 분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민법 규정에 나왔고 거래 관습에도 맞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채권적인 전세계약 또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에 반한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것을 반환함에도 불가분 채무라고 하며 여럿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고 한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들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된 경우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매도인들이 지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도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한다. 따라서 판례는 대체로 일설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학설의 일부분에는 분할의 원칙이 너무 형식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특히 분할채무에 있어서는 얘의 실효성을 약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다 넓게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과 있고 사견으로 독립적인 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까지 분할채권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일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채권, 분할채무에 의해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의 비약의 분할채권. 양가를 이번에 공유자가 공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가지는 토지의 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권.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의 공용매수인 2인이 각 2분의 1씩 지분권에 관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3번에 사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양가로 이은 분할 채무는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빌려주고서 도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을 경로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공동물 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정상금은 채무자에게 반환한 채무. 동그라미 2번에 변호사에게 공동 당사자로서 소송 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 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지급금 채무. 108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의 가분이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공동불법 행위자들 중에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로마자 2번에 분할채권 관계의 효력. 1번에 대외적 효력. 양가로 1번에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한다. 408조. 여기서 특별한 의사표시는 분할채권 관계, 연대채무 등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의 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도 포함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약정을 의미한다. 어쨌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 채무는 각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 그리하여 가령 토지를 2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인의 공동 매수인은 그들의 매수 시간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C, D가 B로부터 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나 D는 각자의 매수 지분에 대해 범위에서만 B의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외 행사할 수 있다. 양가 1번에 각 채권자, 채무자의 채권 채무는 독립한 것이므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대방과 사이에 생긴 사이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의 불가분성 때문에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양으로 3번에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채권액 이상의 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고 각 채무자도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액 이상의 것을 변제할 수 없다. 하나의 채권자가 분할액을 넘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하나의 채무자가 분할액을 넘어서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에 이해관계없는 타인의 변제가 된다. 2번에 대내적 효력. 제408조는 분할채권자,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규정한 것이며 분할채권자,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은 내부관계에도 규정된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도 비율은 균등하게 된다. 한편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비율과 1089페이지 대내적인 비율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이나 각 채무자들 사이의 분급관계나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대외적인 비율로 대내적인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비율을 넘어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는 그 넘는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고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넘어서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그것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